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갭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갭 투자 의심 주택 매입 87% 감소. 강남 3구 토어 지역에서 많이 감소가 됐다. 강남 3구는 당연히 토어 지역이니까 갭 투자가 힘들죠. 이걸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갭 투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공급자가 줄어드니까 전월세가 오르겠죠. 강남 3구를 토어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강남 3구에서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 있어요. 그럼 1주택자 위주로 남아있으면 여기 사람이 팔고서 위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토어로 묶어놨어요. 더구나 다주택자는 이제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 투기꾼이라서 다 박멸됐는데 근데 이제 못 올라오니까 여기는 이제 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이사를 하고 해야지 가정 가구 업체가 풀리고 이사업체도 풀리고 복덕방도 풀리고 건설업계도 풀리고 예, 정부도 세금을 걷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꼬인 상태인데 뭐 결과는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627 대출 규제는 서민 주거 사다리 끊기. 정책 대출을 축소했어요. 신혼부부 디딤돌 4억에서 3.2억. 청년 버팀목 2억에서 1.5. 이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강남 청약 진입 최소 현금 10억.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속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착공 기준 아파트 비중에서 93.1%. 그러니까 아파트가 93.1%니까 연립 다세대가 공급이 안 나온다는 거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기능 붕괴. 주거 사다리가 지금 점점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빌라 거래량은 또 이제 2분기에 많이 늘었는데요. 전분기 대비 34% 정도 늘었고 거래액이 3.7조 원, 전분기 대비 53.6%. 빌라를 공급을 막히니까 요새 다주택자가 누가 빌라에 사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부족하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또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을 보면은 2022년 대비 22% 수준이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공급은 빌라 업자님들이 하시는데 빌라 단독도 가고 부셔가지고 빌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있고 월세 비중이 57.7%니까 이 빌라 업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독 다가구 부셔갖고 빌라 져갖고 갭 투자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갭 투자를 누가 해? 그러니까 안 짓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전월세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 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전국 아파트 상위 20% 평균 가격 14억 원 돌파.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한 14억 2천쯤 돼요. 그리고 강남이 하락 전망에서 지금 상승 전망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이게 제 생각보다 빨라요. 제가 627 대책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추석 이후에 보셔라. 특히 40억, 50억 넘는 데들, 압구정, 반포, 뭐 서초 이런 데들. 근데 벌써부터 거기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왜 빠를까? 유동성이죠, 뭐.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부족한 공급 물량.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내려가는 거.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창용 선생님께서 건설 투자 보합만 됐어도 올해 경쟁 성장률 2.1%. 건설 투자가 어떻게 보합이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금리로만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랬죠. 공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부담이 돼서 탈서울 가속화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랑 인천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요. 가격부터 보시면은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가격 오른 곳.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615건 중 28.3%가 준공 30년 이상 단지다.
왜 이럴까요? 신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신축이랑 재건축이랑 어차피 같이 움직여요. 물론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구축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개발의 시대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공부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건축 기대단지가 꾸준히 신고가 경신 중이다. 뭐 대치동, 압구정동, 잠실동, 목동, 신시가지인데 아 토지거래가 약정이 뭐 4월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 계약이 막 8월 막 이렇게 됐거든요. 7월, 8월. 그래서 이 대치동, 압구정동 이런 것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사가 안 맞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7월은 강세고 6월은 강세인데 7월은 좀 주춤하다. 원래 대출 규제 나오면 2, 3개월이 좀 조정을 받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주택 가구가 1천만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수도권 투자가 유리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런 거고요. 서울 중심의 무주택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 전월세 부담 확대인데 실질적 주거 불안 심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비 사업을 빨리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빨리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빨리 될 것 같지가 않다. 부모의 자가 보유 여부와 자녀의 출산율 요거는 한마디로 부모의 자가주택 보유 여부가 자녀 세대의 주택 소유 가능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뭐 철수가 아기를 낳아요. 그럼 철수네 부모님이 집이 있어야지 아기를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고 맞벌이를 못할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까지 이제 돈을 들이면은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가를 보유할 경우 자녀의 자가 보유 가능성은 4.25배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모님한테 재테크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오늘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다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중도님의 의견을 써주세요라고 어떤 분이 써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긴 쓸 건데 뭐 사실은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살아라. 인생 짧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제 아들도 똑같아요. 뭐 부모가 하란다고 하나?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술 담배는 좀 못하게 할 거고 뭐 술은 해도 되는데 담배는 못하게 할 거고 뭐 이제 오토바이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게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저한테 20살 때 해외 나가서 살라고 한국은 너무 좁다 이랬는데 아직도 한국에 있는데 제 아들은 한국에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넓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네. 그렇고 계속하면은 서울 신축 아파트 거래 증가율이 구축 대비 최대 10배다. 이거 신축 아파트부터 먼저 사는 거에 돈 있으면 당연히 근데 신축이 비싼 거지. 그리고 5년 이하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마푸자가 1월에 23.2억이었는데 6월에 뭐 25.4억이다. 그리고 공급 부족했다는 신축했었어. 그 신축이 오르면 이제 재건축도 오른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고 서울 고급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1위다. 글로벌 평균 상승률이 2.3%의 10배 이상인데 이거는 오 시장님의 역할이 컸죠. 토어를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고 그 와중에 많이 오른 거죠. 그런 거고. 2025년 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보면은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났다. 왜 늘어났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2년 더 사는 거죠. 근데 이제 4년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거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 얼죽대 얼어 죽어도 대장단지. 그래서 제가 2023년 2월 22일에 수도권에 사도 수도권 역세권 대장단지 브랜드 아파트 사라. 뭐 나홀로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지금 2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나홀로 500세대 이하 이런 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한강뷰 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 전세도 불안. 다주택자가 없어.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규제를 이렇게 하는데 HF 쪽도 이제 공시 가격의 116%까지밖에 전세를 못 주기 때문에 오피스텔 빌라도 이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627 대출 규제 이 초고가 고가 월세 급증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고가 아파트 월세 비중이. 그래서 주거 부담이 커진다.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오르고 그럼 이제 월급은 줄어들고 주거비는 오르고 돈은 계속 풀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면 점점 생활이 빡세는 거예요. 이제 세금은 오르고 이거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투자 안 하면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부동산 최소 한 채 깔고 가야지. 이거 지금 월세 폭등하니까 이게 부동산은 주식이랑 좀 달라서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그 텔레그램방 모집할 때도 뭐 생존이 걸려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세가 많이 오를 거라 갖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공개 라이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잘 대처하시라고. 627 대출 규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근데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매도는 증가. 왜냐하면 10년 이상 해야지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세랑 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거주랑 보유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고요. 차익 실현 심리가 확대됐다. 10년간 177% 상승했다. 2015년 5억에서 2025년 14억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1주택자 기준 보유 거주 10년 이상 시 양도세 80% 공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대출 규제 사업자 등 골머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면은 공급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설사랑 조합이 부담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런 거고 전세난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공급은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질 거다.